뼈는 몸에서 가장 훌륭한 구조들 중 하나예요. 206기가 있죠. 태어났을 때는 300기가 있었지만 두개골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들면서 결합된 게 많아요. 무엇이 여러분을 성장하게 하는지 알고 싶다면 해답의 일부는 뼈에 있어요. 성장판은 다리와 팔끝에 있는 긴 뼈의 끝이에요. 성장판이 열려있는 한 계속 자랄 거예요. 발에는 26개의 뼈가 있고 손에는 손목을 포함해 54개의 뼈가 있어요. 가장 길고 강한 뼈는 대퇴골이에요. 무릎부터 엉덩이까지 이어져 있죠. 가장 작은 건 귀 안에 있는 등골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인체를 지지해주고 구조를 형성해주는 건 뼈입니다.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해주는 데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골격계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골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봅시다. 여러분은 뼈를 꽤 밀도 있고 단단한 물질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모든 곳의 뼈대가 똑같이 밀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몸에는 두 종류의 뼈가 있어요. 단단하고 밀도 있는 것은 피질골 또는 치밀뼈라고 부릅니다. 이 종류의 뼈가 여러분 골격의 80%를 구성하고 일반적으로 몸의 형태를 이룹니다. 또 다른 종류는 부드럽고 스펀지 같은 건데 우린 그걸 해면골이라고 불러요. 여기 큰 뼈와 갈비뼈, 두개골 골반에서 이걸 찾을 수 있어요. 밀도가 덜한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여러분을 보호할 만큼 단단해요. 치밀뼈는 밀도가 더 높지만 골격 전체에 걸쳐 다양하고 특히 긴 뼈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다리뼈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 예로 여러분의 상완골, 즉 위팔에 있는 긴 뼈를 들 수 있겠네요. 긴 뼈의 끝부분을 골단이라고 불러요. 이곳에서의 치밀뼈는 굉장히 얇아요. 긴 뼈의 대부분에서 더 두꺼워지죠. 여기 촘촘한 조직은 뼈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뼈의 표면을 덮고 있는 층 같은 거예요. 통증 수용체와 혈관을 포함한 많은 신경말단이 있어요. 심지어 손상이 일어났을 때 혹은 정기적인 관리를 위해 뼈의 바깥 표면을 유지하는 걸 돕는 뼈세포도 있어요. 뼈를 부러뜨리거나 동시에 골막을 찢으면 이 조직이 여러분이 느끼는 대부분의 고통을 담당해요. 아야! 그래서 치밀뼈에 구멍을 낸다면 두껍지만 또 이것 보세요. 뼈 안쪽이 얕은 게 보이죠? 이제 골수 공간이라는 걸 알아볼 거예요. 이건 뼈의 무게를 줄여주는 뼈 속의 빈 부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골수가 있어요. 바로 저기 보이죠? 이건 바늘과 비슷한 뼈 모양의 작은 조각들로 이루어진 부드럽고 스펀지 같은 물질이에요. 조각들이 벌집처럼 배열되어 있죠. 골수에는 줄기세포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들은 몸을 구성하는 다른 종류의 세포로 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몸 전체에 줄기세포가 있고 골수에도 있어요. 골수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노란색과 빨간색. 빨간색은 나중에 다른 종류의 혈액세포가 되는 혈액줄기세포를 포함하고 있는데 매일 2,000억 개가 생겨요. 포유류의 경우엔 일반적으로 혈액 형성은 대부분 골수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골수는 새로운 혈구를 만들 뿐만 아니라 몸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오래된 적혈구를 파괴할 필요가 있을 때 비장과 간과 함께 일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 노란 골수가 있죠. 이건 나중에 지방, 뼈, 세포 또는 연골이 될 수 있는 줄기세포를 포함하고 있어요. 골수는 일반적으로 뇌와 심장세포를 생산하는 역할도 담당해요. 평균적인 인간의 몸에는 약 2.6kg이 있죠. 젖골수는 장골, 어깨뼈, 그리고 두개골에 있어요. 나이가 들면 두개골, 갈비뼈, 엉덩이뼈, 척추뼈와 같이 납작하고 긴 뼈에서 대부분 발견될 수 있어요. 이런 작은 뼈 기둥을 뼈잔 기둥이라고 멋지게 부르는데 이 사이 공간에서 젖골수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마치 무작위로 달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작은 기둥들은 정확히 뼈가 매일 받는 스트레스 선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 종일 하는 일들과 몸으로 하는 활동을 기초해 쌓이고 변화하고 몸매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줘요. 황골수는 우리가 이미 봤던 치밀뼈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젖골수의 수가 증가할수록 황골수는 줄어듭니다. 이건 반대로도 작용돼요. 일생 동안 여러분의 몸에는 젖골수와 황골수의 비율이 달라요. 우선 골 공동에는 젖골수만 있어요. 그러다가 황골수가 젖골수를 대처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응급 상황에서 피를 많이 흘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황골수가 젖골수로 전환되어 여러분의 몸은 손실을 메울 수 있는 충분한 혈액세포를 생산할 수 있게 되죠. 또 황골수가 지방을 저장하기 때문에 정말로 배고플 때 마지막 에너지 비축으로 그걸 쓸 수 있어요. 젖골수는 헤모글로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잭을 갖고 있어요. 적혈구에 위치한 단백질의 한 종류죠. 이들은 산소를 여러분의 몸을 가로질러 다른 장기와 조직으로 운반합니다. 또 조직과 장기에서 폐로 이산화탄소를 다시 가져오기도 하고요. 황골수는 조직의 지방방울에 특별한 색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특정한 색을 갖고 있어요.
이 색소는 과일, 채소 그리고 식물에서 빨간색, 밝은 노란색 그리고 주황색을 담당하고 있죠. 인간의 몸에선 산화 방지제 역할을 해요. 적골수는 항상 증식하는 활동적인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혈액세포를 생산합니다. 반면 황골수는 비활성 세포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골수뿐만 아니라 세포를 생성하거나 복구하는 지속적인 상태에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말했듯이 뼈는 살아있는 조직이에요. 뼈에 포함되어 있는 콜라겐은 항상 스스로를 보충하고 있어서 여러분은 대략 10년마다 새로운 골격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몸의 나머지 부분들도 계속해서 스스로를 재생해요. 각각 자신만의 속도로요. 예를 들어 약 300일에 한 번씩 신선한 간세포를 얻어요. 그리고 지방 저장세포는 대략 10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머리카락, 손톱, 발톱도 계속해서 자라죠. 여러분의 몸은 27일마다 피부세포를 교체해요. 피부가 재생될 때 35kg의 피부세포를 대부분 작은 조각의 형태로 배출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집에 있는 먼지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을 거고요. 여러분의 몸은 20년에서 30년마다 오래된 해마 뉴런을 새로운 뉴런으로 교체합니다. 해마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기억을 창조하는 모든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먼저 기억을 형성하고 그 다음 그것들을 정리하고 나중엔 안전한 곳에 보관하죠. 해마는 또한 나중에 우리가 이런 기억과 관련된 몇몇 감각과 감정들을 종합해줘요. 어떤 향기는 강한 기억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비록 오래전일지라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소풍을 가거나 여행을 떠났던 순간을 생생히 떠오르게 해줄 수 있죠. 재생은 동물의 왕국의 여러 곳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식은 다르죠. 개코는 놀라면 꼬리를 떨어뜨리고 새로운 꼬리를 기를 수 있어요. 거미는 다리 중 하나가 부러지거나 떨어지면 새로운 다리가 자라나요. 사슴은 뿔이 떨어지고 1년 단위로 완전히 새로운 뿔을 장착하죠. 이런 것들은 가장 극단적인 사례들이에요. 토끼는 필요할 때 귓볼 일부를 재생해요. 박쥐는 날개 특정 부분을 재생시킬 수 있어요. 가시포켓쥐는 피부를 재생시킬 수 있고 자신의 귀에 난 구멍을 고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걸 꽤 빨리 할 수 있죠. 불가사리, 이 놀라운 5팔 달린 생물은 발, 심지어 몸 전체를 재생시킬 수 있어요. 발 하나만 있어도 재생이 가능해요. 불가사리의 중심 신경만이 온전한 한 재생할 수 있어요.